제가 어떻게 이런 매출을 달성했는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외식업과 예술을 연결짓는 푸드아트 커넥터 오미입니다. 오늘은 그림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한 달 동안 약 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방법에 대해서 담아봤어요. 우선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달의 매출을 큰맘 먹고 진짜 공개를 해볼게요. 1,9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약 70%에서 한 80%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겐 정말 큰 매출이었고 매출을 떠나서 정말 큰 의미였어요. 여러 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이 이달에 있었지만 이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온라인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이달만큼 뭐 큰 매출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딱 온라인 수업을 해서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미만 꾸준히 유지해도 비전공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가 어떻게 이런 매출을 달성했는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소한 실패예요. 수업을 재작년 가을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그때 처음 오픈을 한 거죠. 그때는 제가 뭘 정말 하고 싶은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주제로 수업을 했었어요. 가장 처음에 했던 수업 주제가 제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카페 브랜딩 하는 방법. 그런데 회사 다닐 때 회사 카페를 운영을 해본 거지 퇴사 후에도 카페를 한 건 아니니까 이게 좀 수업할 때는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했던 게 태교맘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수업. 왜냐면 제가 태교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태교맘들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바꿔서 초코아트 원데이 클래스도 해보고, 그런데 또 초코아트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사실 수업을 듣는다고 창업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서 그게 또 저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했던 게 그림책 만드는 수업.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 만드는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전공자였다면 저의 주종목으로 아마 수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잘 되는 수업 중에서 하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업을 했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지 좋아하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 다 부질없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어요. 정말 사소한 실패를 여러 번 해본 거죠. 두 번째, 꾸준히 계속했어요.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또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수업을 열어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반응이 있었던 수업이 그림책 출판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출판 수업을 작년 한 해 동안 매주 1회씩 의무적으로 오픈했었어요. 수강생이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뭐 다 채워지던 의무적으로 1년간 매주 수업을 했었어요. 장소도 서울로 모객을 했었고, 제가 집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왕복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일단 1년 꾸준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땐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데이 수업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림에 목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말주변이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과정 따위 얘기하지 않아.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하루를 투자해서 계속 꾸준히 일단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록했어요. 단지 수업만 했던 게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저는 기록을 했어요. 수업하는 사진도 찍고 수강생분들이 그림 그리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정규 수업을 만들어서 출판까지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출판한 후기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강생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잘 그리시는 분들은 다른 수업을 추천을 해드렸고, 정말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소수의 분들만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랑 결과물을 또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소규모 수업에 익숙해지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림없이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분들이 산모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도 아기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태교를 그림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작정 산모 교실에 강의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군데는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비전공자인데도 작가의 삶을 살기 시작한 저의 이야기에 몇몇 산모 교실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의무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한 7, 80명 되는 분들 앞에 섰을 때 머릿속도 막 새하얘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졌고 그 시간들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쓰던 쓰지 않던 언젠간 저한테 큰 자산이 된다 생각하면서 강연하는 사진, 영상, 후기 등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뒀어요. 그렇게 수업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던 중에 제가 일일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수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막 제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 방법이 온라인 수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제 홈페이지에 심어두려고 정말 여러 업체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동영상 강의 자체를 플랫폼에서 만들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유지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는 맞지 않는 형식이라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우연히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을 인스타 광고에서 보게 되었고 먼저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은 유명한 분들이 수업을 많이 참여를 해서 라인이 되게 화려해졌는데 올해 초만 해도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초크아트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반응이 크게 없었거든요. 실패했어요.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다른 걸로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또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뒀던 사소한 기록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수강 신청 페이지에 쭉 업로드 해놨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당시 출판 수업이 없었을 때이기도 하고 또 곰손인데 출판까지 할 수 있다는 컨셉이 신선하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렇게 수강생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첫 달 수익이 이제 1,000만 원을 넘겼죠. 매출은 그보다 훨씬 많죠. 왜냐면 수익 배분을 하니까 수익이 그 정도라는 거고 지금은 총 한 300여 명 이상 수강생분들께서 수강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출판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온라인 수업 덕분에 저도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수업을 하는데 시간을 썼었는데 이젠 그 시간을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현실 같진 않아요. 한꺼번에 막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제가 만들어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신기할 뿐이고요. 게다가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림책이던 그림이던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수업도 아니고 단지 비전공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걸 꾸준히 해왔을 뿐인데 이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게 아직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면서도 비전공자여도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참 대견한 것 같아요.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롱테일 법칙은 2004년 10월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인 와이어드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전체 하위 80%가 상위 20%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티끌모아 태산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1년 동안 돈이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기록했던 자료들이
그리고 몇 년 동안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왔던 취미가 이제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삶에서 사소하다 생각되는 걸 그저 지나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소한 관심, 그리고 대충이라도 그리는 그림들, 그런 걸 모두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되세요. 언젠간 기회는 꼭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관심만 있다고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겼으면 그걸 계속 기록을 해 두셔야 되세요. 특히 그림은 기록이 더더욱 필요해요. 내가 그림을 지금 못 그려도 조금씩 성장하는 그림 실력을 기록해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나름대로 저만의 성장 스토리인데 제가 큰맘 먹고 일부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온라인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제작하는 거, 또 강연 의뢰 받았던 거 이런 그 스토리도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